12시가 돼서,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쭉 들어오고 계신 중인 것 같아요. 참가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의료 혁신센터 정책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박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료 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한 노력, 그래서 경상남도 경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의료 문제 이슈 중에서 이제 손에 꼽는 요즘에 핫 이슈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경상남도에서 굉장히 훨씬 더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 전부터 많은 노력들과 연구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러 노력들의 한가운데 지금도 계신 김영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영수 교수님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예방의학 전문의이시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을 하셨고,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책임연구원으로도 일을 오래 하셨고, 현재는 창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 그리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김영수 교수님께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영수입니다.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발표 자료가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유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이상하게 저만 화면이 안 보입니다. 어, 보기 발표자. 아닌데. 보기,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잘 보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경상남도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례는 뭐 지역 관점으로 보기, 그리고 확보 방안 연구, 의료취약지 의료 실태 조사한 거, 그리고 연구 결과 정책화를 위해 노력한 거, 뭐 사실 별거 없긴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관점으로 보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참 뉴스 보니까 김민석 국회의원, 국무총리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2021년에 이제 방문하면서 경상남도 의사인력 문제 관련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이제 창원 경상대병원 제가 있었던 병원 지금 있는 병원이 이제 신생병원이다 보니까 전공의 수가 많이 모자랐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병상수가 500개가 넘는 급성기 병원인데 인턴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턴했던 이제 원자력 병원 같은 경우는 뭐 대략 500병상이 좀 안 되는데도 인턴이 3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 제가 인턴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를 못 느꼈어요. 제가 졸업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입학생이 49명이었는데 인턴 티오는 저 때 17명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왜 지역에서는 수련받는 곳이 적을까? 수도권에 좋은 병원이 많으니까 뭐 그냥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 그 당시 2020년 인턴 레지던트 선발표를 보고 그냥 제가 단순 합산을 해봤어요. 합산해봤더니 아니 그 의과대학은 비수도권에 훨씬 더 많은데 정원이 그 인턴 정원은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역에서 잘 키운 의사들이 수련을 받으려면은 이제 수도권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심지어 제주도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제주도는 그 입학 정원이 40명인데 이 당시 인턴 정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은 어쩔 수 없이 수련 받으려면 절반은 수도권이나 이제 육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 역할도 하고 어떤 수련 환경을 결정하는 수련 환경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는 13명 전부 다 지방 출신이 없으셨어요. 13인 중에서 뭐 그 춘천향대가 있는 어디죠? 그
천안을 뭐 지방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천안도 사실 수도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어떤 정책 결정 구조, 논의 구조가 유지돼 왔다는 것이 결국 이런 지역 불평등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다행히 3기에는 그 어떤 저는 많은 지역에서의 의견이 좀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산대, 영남대, 전남대 같은 이제 지역 교수님들이 이제 평가위원회에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까지도 어, 논의가 되고 있고 결국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가능하면은 지방이 6, 수도권이 4 정도의 어떤 그 전공의 정원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바로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5대5, 5.5대 4.5 뭐 이런 식으로 어,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저항도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어떤 진료과 같은 경우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꾸 해야지 어떤 지역에서 의료 취약지에서의 어떤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아서 맨 처음에 좀 넣어봤습니다. 처음으로는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 방안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아시다시피 그 경상남도에서 이제 많은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그리고 부족 현상이 있었다는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어, 결국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는 곳에는 이제 지방선거 같은 데서 새로운 병원을 짓겠다, 뭐 의료원을 짓겠다, 혹은 서울대 분원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공약이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좀 지역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병원을 지어도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의사들이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많이 들으셨죠? 산청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 전문의를 5차례 공고 끝에 채용을 하긴 했지만 또 관두셨어요. 그래서 또 공석인 상황이고요. 네, 어디까지 또 연봉을 높여야 되나 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또 여러 의료 취약지들이 있지만 의료 취약지만 그 의사 혹은 간호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제 대학병원까지도 의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 지금 창원 경상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원이 약 149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110명도 안 되고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어, 뭐 경상국립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병원에 비해서 전문의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전공의를 길러내는 것도 사실 힘에 부친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작년 기사인데요. 충북대가 의사 정원 충원률이 별로 높지 않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쓰려고 기사를 올렸는데 사실 꼴등은 여기 경상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는 심포지엄을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이제 하기로 했고요. 이 확보 방안 심포지엄 이후에 후속으로 이제 연구를 기획해서 하게 됐습니다. 연구는 뭐 의사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의사조사부에서 의사대상 설문조사를 경남 의사회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의사인력이 부족해질지 아니면 어, 충분할지 의사인력 수급 추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 가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노력해왔는지도 한번 봤습니다. 네, 의사인력 현황을 보기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사실 완성은 못했지만 어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요양기관, 요양종별, 시도면, 그리고 의사 형태, 전문의 대표 자격증별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에 약간 살을 붙이는 방법으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어, 시작을 했고요. 뭐 경남 전체 현황도 나오지만 이렇게 시군구별로 어떤 의사들이 그 의료취약지에 있는지도 이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같은 경우는 진료의사가 43명이고 평균 연령이 52세. 그래서 보건 지소근무 그러니까 그 공중보건의를 제외하면은 어떤 진료과를 갖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정보인데 남해 군에서는 또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자기 군에 어떤 과 의사가 있는지 모르고 있을 거거든요. 사실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다.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병원 하나밖에 없는 요양병원에 계시던가 아니면은 응급실에 계시던가 어디가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현황조차 모르니까 어떻게 정책에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자료들은 조사를 해서 지자체가 좀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이제 전체 표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인구의 20%만 65세 이상이 되어도 뭐 초고령 사회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40%가 넘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초고령 사회입니까?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6개 지역 정도가 이제 65세 인구가 4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의사수를 얘기하면 인구 1000명당 몇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서울은 3명이 좀 넘고 뭐 어, 경상남도는 2.17명 이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훨씬 더 작습니다.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그냥 한 명 내외인데요. 그마저도 사실은 그 진료 역량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 공보위를 제외하면 예, 확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럼 뭐 당연히 시골에는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제 복합 만성질환 만성질환 하나만 가진 게 아니고 고혈압, 당뇨, 관절 뭐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진 고령자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중증 질환 생존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암 생존자 그리고 뇌졸중, 그 심장 질환 등등 여러 가지 그 중증 질환 생존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진료 난이도는 가장 계속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의사, 사실 더 질 높은 진료를 잘하는 의사가 시골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절대적인 수조차 부족하고 사실 그 질도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공보이 제 나이가 지금 52세에서 55세 사이인데 56세 사이거든요. 사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지역의 의사들도 나이를 먹습니다. 뭐 분명히 이분들 열심히 하시고 선의를 가지고 정열적으로 그 환자를 보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지만 젊고 그 의욕 있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계속 보충되지 않으면은 사실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인당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의료 취약지로 갈수록 고령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도시 지역보다 1인당 의료비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사는 없는데, 1인당 의료비는 훨씬 더 높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는 어떤 시, 군별로, 어, 어떤 의사 현황, 그리고 진료비 현황, 관내 유출 현황 등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좀 실용적으로 좀 지자체에서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좀 참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조사입니다. 사실 의사들이 어떻게 경남에 분포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 나이대고 뭐 어떤 과목을 갖고 있고 이런 그리고 뭐 의료 취약지로 뭐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참 그 의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의사협회에서 하는 의사조사도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이제 경남에 좀 특화된 문항으로 의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저희는 의사협회 의사조사는 이제 응답률이 10%가 안 되는데요. 저희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네, 했는데 전수조사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조사를 했고요. 뭐 문항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의사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전수조사를 목표로 했는데 그 경남 의사에서 상당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거의 모든 그 개업이들한테 우편 혹은 온라인 링크로 다 드리려고 했고요. 주로 이제 우편으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 종이를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리고 문자도 한 5번 넘게 이제 협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응답률이 대학병원급은 거의 100%가 나올 거니까 일반이 이제 개업이만 좀 많이 받으면 응답률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네. 그 의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대학병원급에서 응답률이 가장 적었어요. 네. 뭐 오히려 2차 병원급에서는 병원장님이 다 해와 막 하면 이제 다 내셨는데 대학병원급에서 사실 여러 가지 뭐 행정적 문제나 뭐 주체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응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실 지역에서는 좀 참조하셔서 대형 병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리고 의사협회는 생각보다 뭐 어떤 지역 현황 조사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으로 좀 바라봐 주신다 하기 때문에 지역 의사제 표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추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수급 추계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뭐 저도 몇 가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좀 심플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의사들의 공급 그리고 진료 행위의 어떤 변화 이걸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라서 어떤 방법론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기초적인 원리는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새로운 방법을 쓴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자를 이제 초빙을 해서 같이 연구를 했었고요. 뭐 경남이 전국적으로도 이제 향후 2, 30년간 가장 부족하다는 또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그 복잡한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뭐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변수 하나만 바뀌어도 어떤 수급 추계는 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의 추세는 다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그동안에 정부나 뭐 학계에서 했던 인력 추계가 국가 단위 혹은 크게는 뭐 광역 시도 단위까지만 됐었는데 저희는 시군구 단위로도 이제 분석을 뭐 해서 증감에 대한 향후 필요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뭐 연간 2천 명을 늘린다 혹은 뭐 5년 후까지 뭐 1만 명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통계 결과가 나오지만 이게 중앙에서 어떤 추계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지역별로 지역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숫자를 모아서 결국은 전국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역에서 좀 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의사인력 확보 정책에 대해서도 보기에 갔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일본의 지자체를 컨택을 해서 그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움 때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의사인력 대책에 대해서 좀 문의를 했었는데 이제 자신감 있게 좀 발표해 주신 데가 오키나와라서 오키나와를 좀 갔다 왔었고요. 어, 오키나와는 이제 2차 대전 전후로 상당히 의사 부족에 시달렸던 지역이고 또 의료 취약자가 많이 분포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 좀 미리부터 좀 의료인에 대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온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도 그냥 가장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오키나와로 이제, 일본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일본의 다른 시도에서 오키나와로 이제 견학을 오거나, 이제 자문을 구하러 오는, 뭐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략 21년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큰 규모로, 의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뭐 의사 확보 정책뿐 아니라 이제 간호사 확보 정책도 같이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간호사 확보에 대한 담당자가 오히려 의사 확보 담당자가 더 많았습니다. 네. 어, 보면은 크게 이제 의대생이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제 지역 의사제 출신 의대생들에 대한 어떤 수학 지원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시골에 있으면 내 경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경력 지원에 대한 연수 양성 지원을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의사들이 뭐 결혼도 하고 휴가도 가고 뭐 학회 연수도 가고 뭐 자리를 비울 일이 많은데 그 비울 때 일단 그 지역이 이제 무의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예 대진의를 도청에 2명 고용을 해서 그분들은 이제 그 의사들이 지역에 있는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같은데 의사들이 빌 때마다 거기를 채워서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체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착 지원에 대한 것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다 하면서 이제 예산이 늘어날 거라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뭐 네 가지 정책이 되게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가장 그 신경을 쓰는 거는 뭐 금액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의사 파견입니다. 예, 의사를 적절한 곳에 파견해서 잘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의사 편제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일본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제시를 드렸고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들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여러 군데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쯔깬섬이라고 해서 이제 그 오키나와 본섬에서도 한 3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인구 500명 정도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여기는 이제 지역 의사들 출신 이제 전문의가 그리고 간호사 한 명과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건진료소 사진을 이제 찍어서 왔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외과나 내과,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한테 보여줬더니 뭐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의료기구를 다 다룰 수 있는 의사는 한국에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뭐 엑스레이, 뭐 초음파부터 시작해서 응급처치에 대한 대부분의 장비가 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혈액검사, 현미경까지. 그리고 약도 자체 처방해야 되면 약국도 구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입원실과 앰뷸런스까지 다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교육을 받은 전문의만 이제 그 지소에 파견이 됩니다. 사실 어, 학부만 마치고 바로 이제 공중보건의로 차출돼서 이제 지역에 배치되는 한국의 현실이랑 좀 다르라서 예, 좀 배울 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기 사진에 이 여자분이 이제 보건지소에 배치된 지역 의사제 출신으로 이제 4년간의 이제 의무 복무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계신 분은 인턴입니다. 인턴이고 도쿄 출신인데 도쿄에서 오키나와로 수련을 온 그 인턴이고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해외 봉사를 하려면 좀 맥가이버 같은 의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제대로 된 1차 의료 어떤 수련을 받으려면 오키나와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수도권이 아니고 서울이 아닌 지역의 병원이 지역 지방에서도 이제 본토랑 많이 떨어진 그냥 오지에 있는 그런 어떤 수련 병원이 의대생들이 선택하는 어떤 좋은 수련 병원을 인정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거꾸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오키나와 류쿠 대학을 졸업한 100명의 의사가 한 절반이 이제 빠져나갔는데 요즘에는 100명이 입학생인데 150명이 들어옵니다. 수련 체계를 정밀하게 잘 구성하고 의지를 가지고 잘 교육시키고 뭐 그 자체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지역 의료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완전히 인력에 관한 건 아닌데, 이제 경남에서는 이제 의료취약지 의료 실태조사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과 합천군 두 군데만 일단 시범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함안군, 합천군에 대한 사례는 뭐 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다 논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씨가 작다고 뭐 한 소리를 들었던 함안군 그 EMS 코리아 응급의학회 포스터인데요. 어떤 함안군 연구, 함안군의 응급의료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고요. 어, 함안군 연구 같은 경우는 그 연구 시작부터 구급대원 그리고 주민 그리고 군의회 의원들이랑 같이 연구를 시작했고 연구 제안 사항을 군의회에서 발표를 했고 일부 제안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정책에 반영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 같은 경우도 인구비료 취약지의 대표적인 뭐 지역이고요. 그래서 합천군 연구도 진행을 했고 합천군 연구에서 나온 그 제안 사항도 어, 정책화를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제안 사항이 뭐 여섯 일곱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정치가 된 거는 한 가지, 한 두 가지 정도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좀 페이퍼가 나와야 저는 또 지자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그 지역에서 많이 오셨는데 도 혹은 광역 단위의 어떤 연구도 필요하지만 군 단위, 시 단위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의료취약지 쪽은 요즘은 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셨고 지자체장도 이런 연구를 한다는 걸 알면은 상당히 좀 고마워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은 뭐 장소도 잘 마련해 주시고 다 옵니다. 네. 군의원 18명이면 18명이 다 오십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보면 연구자로서 어, 연구하고 제안한 것들이 조금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그동안 했던 연구를 가지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 정책화를 하려고 노력했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지 의료진 파견입니다. 어, 사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이제 저희도 이제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일단 통영이나 거창, 적십자병원 같은 소규모 공공병원이 이제 진료과 선생님들 구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 공고를 내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양산부산대, 경상대, 이제 창원 경상대에서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좀 파견을 나가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초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당시 그동안 알게 된 책임의료기관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선생님들에게 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국내 사례 조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경남 안에서 이제 수요 파악을 했었고 뭐 수요가 있어도 우리 병원 의료진들이 안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원내 의료진 대상에서 설명회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도가 하자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해서 안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승인 이후에는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시범적으로 파견을 보냈고요. 시범 파견을 보내면서 이제 도에서 이제 정식 사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대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해가지고 어, 어, 그 시범 사업하면서 나름 정보를 좀 모아서 이제 도로 전달해 드렸고 2024년 후반기부터는 추경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제 파견에 대한 비용의 절반을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의정 사태 때문에 예, 나가던 그 파견도 못 나가고 있는 곳이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안건 제안 내용 참고로 어, 보여드리고요. 뭐 경남 자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한 명의 의사를 풀타임으로 파견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파견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뭐 파견 나갈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있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좀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세 가지를 저희가 해서 이제 안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했었고요. 예. 뭐 의사 파견의 근거는 아예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어서 도저히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교육 파견 역할을 번역 책임 의료기관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파견 근거도 있는데 사실 응급실 파견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 조사를 했었고요. 예, 약간 금액이 들어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보통은 예를 들면 그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통영접십자병원으로 파견을 보내면 이제 파견에 대한 인건비는 통영접십자에서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게 이제 예를 들면 통영접십자에서는 진료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진료 수익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파견 비용보다 좀 커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해를 볼 것이 없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시는 의사긴 하지만 없는 거랑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경과를 파견 보냈었는데요. 원래 신경과 의사를 풀타임으로 고용하려면 3억 5천 예전엔 들었었는데 지금 3억 5천으로 계속 안 구해져가지고 못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4억 이상이 들 건데 사실 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선생님 뭐 단순 계산하면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로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일단 있는 것만 그 오시기만 해도 뭐 다른 과 협진도 가능하고 교육도 가능하고 뭐, 뭐 전화 통화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엄청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병원은 당연히 좋지만 또 좀 먼 거리긴 하지만 파견 나가는 의사 선생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사실 과외 수당을 받기도 하지만 일단 좀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좀 근무한다는, 예, 매번 또 병원장님이 밥 사주시고 귀한 의료진이잖아요. 플랜카드가 걸려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의 진료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과 선생님도 뇌졸중 본 사람 따로 있고, 뭐 말초 병증 본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어지럼증 본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것만 보거든요. 근데 참 파견 나가면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파견 나가는 선생님들은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됐고, 그리고 어 뭐 예를 들면 치매 인증이 필요하면 인증이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개발을 또 하면서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면서 또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 수요조사 했던 것들 들고 뭐 언론에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뭐 마산의료원, 아라한국병원, 뭐 통영접십자, 거창접십자 쪽으로 이렇게 어, 실제로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좀 느꼈던 게 이제 도에서 결국은 어, 했던 거고요. 이제 피부과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의료취약지에 무슨 공공병원을 짓는다 하면 진료과를 뭘 둘 건가 이제 전문가들이 상의해서 여기는 어, 뭐 내외 산소 그리고 뭐 영상의학과가 필요하고 응급의학과 정도가 필요하겠다. 뭐 예를 들면 정성근 의료원을 뭐 확장 이전한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정하잖아요. 정하는 대로 보통은 합니다. 왜냐면 뭐 마이너과까지 뭐 다 현실적으로 다 갖출 수가 없잖아요.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를 다 갖출 수가 없으니 일단 최소한으로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적용을 하는데요. 근데 실상 시골에서는 저희가 태어난자 질적조사도 하고 여러 뭐 면담도 하고 만나보시면은 시골에서 생각보다 피부과 질환으로 약 드시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병원에서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의 필수과랑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피부과 선생님도 이제 대학병원에 계시면서 이제 시골로 이제 반나절씩 파견을 나가셨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제 시골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거죠. 그 강한 햇볕을 받으면서 이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피부에 이제 뭐 암종이 있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가려움증, 뭐 건선, 뭐 알레르기성 질환, 상당히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그냥 방치하거나, 혹은 먼데 가서 치료를 받거나, 혹은, 어, 조금 잘못 치료를 받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피부과가 좀 시골에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었고, 그걸 또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파견 나간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다 이렇게 일지를 받았었고요. 일지를 조금 분석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응급의료기관 공중보건이 교육입니다. 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경남에는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들이 많이 분포하고요. 취약군마다 이제 병원이 최소한의 응급실을 갖춘 이제 병원이 하나씩 있는데,
보통 응급의료,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거든요. 지역 응급의료 기관에는 이제 공중보건의가 한 명 혹은 두 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근데 공중보건의들 보면 그래도 이제 전문의 공보의가 이제 응급실이 파견되는데요. 과가 사실 응급이랑 별로 관계 없는 과들이 많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소아과, 그나마 다행인 건 마취과.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고, 이제 면담을 해보니, 무인도에 떨궈놓은 것 같다는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사실 응급실을 단 한 번도 수련 받으면서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 파견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의지가 있는 분들은 뭐 밤새 공부하면서 세팅도 하고 그 하면서 이제 응급실 진료 준비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응급실은 내가 일할 곳이 아니다. 옮겨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응급실 문 앞에 서서 환자 오지 마시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다양한 형태의 선생님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준비되어 있는 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어, 그냥 군대를 대신해서 어쩔 수 없이 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진료 역량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진료 역량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맛보기에 같지만 일단은 좀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기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모아놓고 그래도 한 번, 한두 번이라도 1년에 좀 주요 어, 다빈도 질환에 대한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런 집체 교육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하나는 이제 현장 교육, 좀 그 PK나 뭐 레지던트 수련 받듯이 그 배드 사이드 티칭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계획을 했고요. 뭐 이것도 뭐 전에 실태 조사했습니다. 중앙에 이제 교육이 있긴 한데 이제 참여하는 공부가 거의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삼성창원 병원 응급실 교수님 네 분이 각자 그 당시 신청을 했던 네 군데 병원의 응급실에 그 5일씩 가서 백당을 봐주셨어요. 네, 백당을 봐주시면서 환자 보는 거 관찰하고 환자 본 후에 어드바이스 하고 그리고 약속 처방 큰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처방도 좀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창원 경상대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 두 분이서 이제 네 군데 병원에 이제 이틀씩 이제 갔습니다. 5일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좀 줄여가지고 이틀씩 했고 제 수당은 하루에 저희가 65만 원씩 드렸고 사실 상당히 비싼 교육입니다. 근데 상당히 좀 호응은 좋았어요. 그 응급실에 있는 공보이들이 어, 일단은 조금 도에서 지역에서 좀 챙겨준다는 이런 느낌도 가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물어볼 사람이 생긴 것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다빈드 질환에 대해서 또 어, 처방 대학병원급에서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교육 나간 교수님들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수당도 좀 수당이신데 사실 큰 병원에만 계셨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의 현실을 사실 전혀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혼자 그 응급실 지키는 젊은 의사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셨고, 그리고 여기에 특화된 교육도 더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어, 집체 교육, 현장 교육 외에도 가능하면 신규 배치 공부회 같은 경우는 뭐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 좀 데리고 와서 한두 달 좀 교육을 시키면 안 되냐, 뭐 이런 제안도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레퍼런스가 없어서 뭐 친구한테 물어보고 네이버에 물어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올해는 그 응급의학과 교수님들 제안으로 일단 경남 의료취약지 응급실에 업투데이트를 좀 다 깔아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 정도인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또 제안들 그리고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더 많은 사람 또 새로운 분이 배치되는 것도 좋겠지만 이미 있는 사람의 역량 강화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더 문서고요.
그리고 불러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뭐 신규 공중보건이 배치되면 하루 동안 이제 도에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제가 커리큘럼을 봤더니 임상 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어, 뭐 휴가 쓰는 법, 뭐 근무 태만하면 뭐 처벌된다, 뭐 이런 사례. 요즘에는 뭐 그 제약사 리베이트 같은 거 처벌 사례 막 이런 것만 복무에 대한 얘기만 하지 임상 교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교육을 좀 뭐 가능하면 좀 늘리자 좀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건 좀 힘들고 그래서 그냥 임상 교육 한 시간이지만 한 시간씩 좀 껴넣고 이런 거 좀 했었습니다.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특히 의료치약실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공보의 한문이 뭐 정말 잘하면 좋겠지만, 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치약실로 갈수록 그 응급실 혹은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역량 좀 강화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교육을 좀 했었고요. 사실 뭐 의료 취약지 쪽 응급실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는 거의 이제 바로 이제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는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심정지 환자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심정지 같은 경우는 일단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세팅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팅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이제 대학병원급 응급실은 매우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지역에서 조금 세팅을 좀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전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그 응급실 이제 경상대병 응급실에서 이제 진주 소방이든 경남 소방과 그리고 지역 의료진들을 모아서 집단회를 비롯한 학습 모임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없어졌었는데요. 합천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합천군 소방대원들이 이거 해달라 해서 이제 제안을 올렸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6번 이제 응급의료 집담회 이제 중증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어, 교육을 했었고요. 그 올해도 6회 올해 좀 줄었던가 하여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뭐 이거는 지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도 소방에서 고맙다. 정말 책임의료기관 덕분에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평가가 나올 정도로 어,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방적인 교육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소방관들, 구급대원들이 또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뭐 토론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의료 인력 관련해서 일단 워낙 부족하다 보니 이제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긴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력 확보 10대 정책을 만든다고 할 때도 미리 그래도 저희가 연구해 놓은 것들에 대한 제한 사항 위주로 어떤 구성을 뭐 하셨었고요. 그래서 미리 좀 연구를 해놓으면 이게 좀 써먹을 때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저희가 제안했던 게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주 일부만 들어갔고, 솔직히 여기 도의 정책 중에는 안 하니만 못한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은 조금 부작용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뭐 24시간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면 10억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경남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울산도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의사풀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올라가 버리는 뭐 그런 부작용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뭐 향후 과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료취약지 의료인에 대한 역량 요구도 조사 교육 강화가 이제 필요하고요. 사실 아까 그 오키나와 쯔켄섬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사실 그 결국 그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인 한 명은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보건진료소 근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옛날에도 있긴 있었겠지만 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 의료취약실, 응급실, 공중보건이 현장 교육을 뭐 작년, 올해도 하겠지만, 사실 뭐 응급의학과 그 교수님들이 그 지역 취약지 응급실에 가서 있는다.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정밀한 평가를 하지도 못했고, 그 교육을 나가는 교수님에 대한 어떤 교육도 사실 드리지 못했고요. 사실 상당히 허술한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어, 성찰? 뭐, 혹은 개선을 위한 좀 조사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책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 취약지 의료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건소가 임상 기능이 사실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보건지소 진료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지소 진료소 선생님들이 그 임상 의뢰하고 자문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지정된 책임 의료기관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림을 맨날 그려서 보여드리는데, 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오키나와 사례 같은 경우도 그 오키나와 현립병원에서는 이제 의료 취약지를 지킬 수 있는 의사를 만들어서 보낸다. 또 목표가 있지만 보낸 의사를 지킨다는 개념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낸 의사가 곤란함에 처했을 때 어려운 환자를 봤을 때 바로바로 진료 의뢰 상담 그리고 회송을 할 수 있도록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고 전산도 다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퇴원한 자 연계도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어떤 의료기관 중심으로 뭐 될 수밖에 없다면 어, 지금 책임의료기관 체계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의료진 파견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사례이긴 한데요. 제가 어, 찾아봤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 그 인구 2만에 그 200병 상짜리 공공병원인데요. 들어가 보니까 없는 과가 없어요. 8개과, 7개과가 아니고, 뭐, 보시면 뭐, 뇌신경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유인과, 방사선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많은 의사들을 어떻게 다 채용하나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 인근 대학병원에서 파견을 다 주 1, 2회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뭐, 전공의가 오기도 하고요. 뭐 스텝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병원들은 이 200병상짜리 이 미요시 병원은 이제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병원인가 동시에 또 지역 진료소 보건소로 의사를 또 파견해서 또 지역을 또 도와주는 또 그런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는 또 어떤 의과대학 수준에서는 지역사회 의학교실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의대생들 교육에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선 이미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의료 지원센터를 통해서 향후 이제 조직될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 그리고 공중보건이 그 시니어 의사 등 지역에 배치될 의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잘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향후 과제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고, 시간에 또 맞춰서 어, 네,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연구부터 시작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적용하신 부분까지 다 이제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실 것 같습니다. 편하게 채팅으로나 혹은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질문을 준비하시는 사이에 저는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이제 전국 단위에서 중앙 단위에서 이제 의사 인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참 지역에서 느끼기에는 그게 오히려 가끔은 이게 지역을 위한다고 한 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미미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지역에서 필요한 숫자를 산출해서 이제 모아서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시도하고 그런 것들이 또 올라가서 또 다른 지역들에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또 용기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오키나와 사례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대진이를 도도부연에서 고용을 해서, 이제 필요할 때 파견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책임 소재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서 무슨 진료를 해야 될지, 불안감이 큰 상황에 누가 지원을 할까, 뭐 이런 고민부터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야 당연히 상황이 다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들으셨던 내용이나 어떻게 뭐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잘못했으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역의사제 출신들을 이제 그 수련시키고 배출하는 이제 수련 기관이 이제 오키나와에서는 대학병원이 아니고 이제 현립중부병원이라는 이제 공공병원입니다. 공공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문의를 보내는 그 수련을 시키는데 그 전문가가 이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 통합의료과라고 해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 가정의학과 플러스 응급의학과 그리고 응급의학과 이렇게 6가지 이제 과목만 수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배출하는 게 아니고 1차 의료를 중심으로 하되 산부인과도 할 수 있는 의사. 음, 그러니까 1차 의료를 주로 하되 외과도 할 수 있는 의사. 이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진이도 실제로 그렇게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 이제 대진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 1차 의료 중심으로 일단 트레이닝 받은 분이 또 1차 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파견이 되기 때문에, 대진을 나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좀 돼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러나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질문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김민욱입니다.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네. 들립니다. 네, 저희도 이제 3, 4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좀 그런 의사인력 파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올해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고도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해주신 이 내용 중에서 이제 파견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상종이나 종합병원에서 이제 재직하고 계신 봉직이 분들이 파견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본인의 공백을 다른 누군가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병원장님뿐만 아니라 뭐 이제 다른 구성원들이 좀 포괄적인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파견을 갈 때 제공되는 그런 수당에 관련해 가지고 이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 결국에 이제 파견되는 의사 선생님의 진료 범위 그러니까 뭐 외래만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같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수술만 하신다든지 이런 좀 다양한 진료 범위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혹시 수당에는 뭐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아예 반영을 안 하신 건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진료과 의사 한 분한테 부탁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과 의사를 파견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제 신경과 의국에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신경과 의사는 세 분밖에 없습니다. 세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빠져나가면 하루를 비우면 이제 그만큼 진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장님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진료과를 좀 설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진료과 선생님들도 좀 용인을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학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 외래 진료가 꽉 차 있지는 않으십니다. 보통 일주일에 뭐 4개에서 5개 정도 외래를 보시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뺄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파견이 가능했고요. 그러나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파견을 보낼 때 파견하는 의사한테도, 파견 가는 의사한테도 수당을 제공하지만 그 병원에도 약간의 보상을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당 같은 경우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는 사실 어, 참 이제 타 지역 사례 그 평균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냥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뭐 정, 정밀한 기준 어떤 진료량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정하진 못했고 하루 파견 수당 타 지역과 형평성에 좀 맞춰서 하겠다 정도로 했는데 사실 과하다고는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한두 분 정도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1시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인력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너무 이렇게 다가가기에 너무 막막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해두셔가지고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셨는지. 네, 그러면 저희 그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뒤늦게 생기시는 경우에는 지역의료 혁신센터 통해서 또 질문해 주시거나 김영수 교수님께 또 연락을 해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해 주시겠죠?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네, 지역의료 혁신센터에서 추가로 마무리 때 뭐 안내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우선 발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발표 이후에는 이제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센터에 다 업로드할 예정이고, 추후 다른 또 세미나가 진행이 이제 계획되는 대로 참여하신 분들께 다음 회차 세미나 홍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김영수 교수님 정말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신 다른 분들 모두 시간 내서 점심시간 내서 들어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